아주 먼 옛날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 마을 옆에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그 골짜기에는 그림자라는 이름의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림자는 보통 늑대들보다 덩치도 크고 눈빛도 날카로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다. 해질녘이면 혹시나 그림자가 마을에 내려올까 노심초사했고 아이들에게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그림자 늑대가 물어간다 며 호통을 치곤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저 조용히 자기 영역을 지키며 살고 싶을 뿐이었다. 사람들 눈에는 무서운 짐승이었지만 그림자도 여느 동물들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춥고 때로는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어느 해인가 유난히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다. 며칠 밤낮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쳐 산짐승들은 먹이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림자 역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을 지경이었다.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숲속의 모든 생명은 얼어붙는 추위에 숨죽이고 있었다. 그 즈음 마을에 활기 넘치던 소녀 송이가 있었다. 송이는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아이였다. 송이의 할머니는 몹시 편찮으셨고 송이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드릴 약초를 찾아 숲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마을 어른들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할머니의 병세가 깊어지자 모두가 한시바삐 약초를 구하려 애썼다. 송이의 어머니는 절대로 숲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했지만 송이는 약효가 더 좋다는 소나무골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송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며칠간 내린 폭설 때문에 길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새하얀 눈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송이는 아름다운 설경에 넋을 잃고 약초를 찾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송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익숙했던 길은 사라졌고 사방이 온통 새하얀 눈과 거대한 나무들 뿐이었다. 송이는 그제야 무서움이 밀려와 엄마, 할머니 하고 울부짖었지만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는 더욱 차가워졌고 송이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이 송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자였다. 며칠을 굶어 날카로워진 후각이 송이의 채취를 놓칠 리 없었다. 그림자는 소녀의 가녀린 몸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작은 몸이 추위에 떨며 간헐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사냥감을 덮쳤을지도 모르지만 송이를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는 문득 어렸을 적 폭설 속에 길을 잃었던 자신의 새끼 늑대가 떠올랐다. 그때 그 새끼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송이의 모습이 자꾸만 그 새끼 늑대와 겹쳐 보이는 통에 그림자는 선뜻 다가설 수 없었다. 송이는 그제야 어둠 속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질렀다. 늑대, 늑대다. 마을에서 들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는 송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자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더는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송이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다. 이 밤을 홀로 지새우다가는 틀림없이 차가운 주검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송이에게 등을 보이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힐끗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송이는 처음에는 두려워 움직일 수 없었지만 혹시나 늑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게다가 차가운 밤 공기는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송이는 조심스럽게 늑대의 뒤를 따랐다. 늑대는 송이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 어느덧 늑대는 숲속에 있는 작은 바위 동굴 앞으로 송이를 안내했다. 동굴 안은 숲속보다는 훨씬 따뜻했지만 여전히 추웠다. 그림자는 송이에게 등을 보이며 웅크리고 앉았다. 송이는 그 행동에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늑대의 털에 기대어 앉았다. 늑대의 털은 예상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송이는 늑대의 온기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송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송이의 할머니는 끙끙 앓으면서도 송이를 애타게 불렀다. 그때 멀리서 작게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놀랍게도 송이가 그림자 늑대의 등에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송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림자의 털은 송이의 작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송이와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송이는 그 늑대 덕분에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다. 송이는 늑대 등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달려갔고 늑대는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말없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송이가 밤새 늑대와 함께 동굴에서 몸을 녹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늑대가 자신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옆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늑대 그림자를 숲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송이는 종종 그림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숲 어귀에 놓아두곤 했고, 그림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조용히 다녀갔다. 때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아주 특별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